17 시리즈의 완성형 버전이라 생각하면 여전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올해 9월 공개 예정인 아이폰 18 최신 유출 루머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이폰 18 급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소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먼저 출고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스마트폰 루머에 있어서 출고가 유출 루머가 가장 정확도가 낮은 부분이긴 하지만 현 상황을 종합해보면 다른 업체들과 다르게 애플은 동결 또는 소폭 인상에만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미국 출고가 기준 현재 기본형 아이폰 18은 $799, 아이폰 12 시리즈 이후로 지속적으로 동결 중에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환율 때문에 출고가가 오른 부분이지 미국 출고가 자체는 용량 기준으로 보면 의외로 꾸준하게 동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폰 17 시리즈만 해도 출시 전에 인상 가능성이 크긴 했으나 이례적으로 동결 수준으로 한 번 더 유지를 했고, 아이폰 18 시리즈 또한 메모리 대폭등 시대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보다는 동결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현재까지 공개되고 있는 여러 리포트 및 유출 루머를 보면 애플이 올해 아이폰 18까지는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메모리를 미리 확보를 해둔 상태이며, 여기서 추후 계약 물량까지 다른 업체들은 제발 더 달라고 하는 시점에서 애플만 소폭 상승 계약하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애플이 메모리 쪽에서는 큰손 고객이기도 하며 그로 인해 애플만 가능한 특별 우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메모리 대폭등 시대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물량 및 단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고로 이번 아이폰 18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출고가는 여전히 동결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미 용량 기준에서만 동결이었지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프로맥스가 $100 기본 가격 인상을 했었고, 아이폰 17 시리즈 또한 프로에서 $100 기본 가격을 인상했기에 동결처럼 보여도 이미 선 반영이 되어 있긴 합니다. 결론은 이번 아이폰 18 시리즈 다른 제조사들과 다르게 매우 유리한 조건과 계약 덕분에 큰 폭의 인상은 없어 보이긴 하다. 다만 기본 출고가는 동결 수준으로 가지만 512기가 1테라 모델 같은 고용량 업그레이드 시 인상 폭이 전작 대비 크게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용량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동결 수준이겠으나 1테라 같은 고용량을 구매하실 분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큰 폭의 인상을 볼 수 있어서 부분 인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는 칩셋도 빠질 수가 없죠. 우선 애플에서 가장 핵심 칩셋인 AP가 드디어 15 프로 이후로 4년 만에 3나노에서 2나노 공정이 적용된 칩셋으로 공정 자체가 변경될 예정이라 이론상 안정화가 되어 있으면 큰 폭의 성능 향상 및 효율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TSMC 공정 단가 자체가 3나노 초창기에서 한 차례 인상 추가로 중간에 한 번 더 소폭 인상을 하면서 단가 인상 압박이 심해지는 시점에서 2나노 공정은 한 번 더 큰 폭의 단가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아이폰 18에 들어가는 A20 칩셋의 경우 전작에 비해서 단가가 무려 80% 이상 비싸진다고 합니다. 루머지만 칩셋 하나로만 비용이 최대 $280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현재 TSMC 2나노 공정은 두 가지 버전의 공정이 존재를 하는데, N2 공정과 N2P 공정 중에 1세대 공정인 N2 공정으로 비용을 절감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경쟁사인 미디어텍과 퀄컴은 N2P 공정 개선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약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통신 모뎀 칩셋도 빠질 수가 없죠. 아이폰 17 시리즈가 아마도 애플의 마지막 퀄컴 통신 모뎀 칩셋일 수도 있는 게, 현재 아이폰 에어를 제외하면 여전히 퀄컴 X80이라는 최신 5G 통신 모뎀을 사용하고 있고, 에어에 적용된 C1X라는 통신 모뎀 칩이 현재까지 큰 이슈 없는 사용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8 시리즈에는 전량 애플 자체 통신 모뎀 칩셋인 C2 칩셋 탑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C2 칩셋의 경우 정확한 성능은 나온 게 없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위성 통신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네 번째, 가변 조리개가 아이폰 최초로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의 경우 보통 F값이 고정된 고정식 조리개 렌즈가 탑재가 되는데, 아이폰 18 프로에서는 가변 조리개 F값이 조절되는 미러리스 가변식 카메라 렌즈 형태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가변 조리개가 스마트폰에서 갤럭시 S9에서도 탑재가 한 번 된 만큼 최초의 기능이 아니긴 하지만 S9 사례를 볼 때 가변 조리개를 탑재한다고 해서 스마트폰 사진에서 극적인 효과가 딱히 없기도 했고, 단가라든지 고장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바로 사라진 부분인데, 애플이 다시 가변 조리개를 부활한다고 하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배터리 소식도 빠질 수 없죠. 애플이 알게 모르게 신제품마다 꾸준히 배터리 용량을 늘려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불과 5년 전 아이폰 12 프로 배터리 용량이 3000mAh가 안 되는 2800mAh였던 게 아이폰 17 프로에서는 무려 4200mAh까지 늘어났죠. 반대로 갤럭시 울트라 기준 S20 울트라부터 S25 울트라까지 5000mAh 7셀이나 동결인 걸 감안해보면 찔끔찔끔이긴 하지만 배터리 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18 프로에서는 S26 시리즈보다 배터리 용량이 전반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S25 울트라랑 배터리 용량이 동급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앞으로는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용량이 더 커질 예정이다. 일단 12 시리즈부터 17까지 단계별 퍼센티지를 계산해 볼 때 평균 10% 이내로 상승을 해서 18 프로에서는 예상 배터리가 4400mAh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아이폰 18 시리즈 최신 유출 루머 소식들 정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애플이 알게 모르게 짜잘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어서 업그레이드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이번 아이폰 18 시리즈는 원가 상승 압박으로 인해 큰 폭의 업그레이드와 변경점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 17 시리즈의 완성형 버전이라 생각하면 여전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티노 채널 구독하시고 최신 정보 빠르게 받아가세요. 끝!